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들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는 인기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큰 종목들 한 번씩 쭉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메타버스하고 NTF 관련 쪽에 수급이 쏠려 있다가 반도체 쪽으로 살짝 움직였죠. 자, 그리고 나면서 반도체 쪽이 한 3, 4일 쉬고 있어요. 그죠? 3, 4일, 한 2, 3일 쉬고 있고, 메타버스 쪽은 좀 이제 이것도 이제 3, 4일, 이거는 이제 한 4, 5일 이상,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고 있죠. 쉬고 있는 애들. 자, 이제 수급은 순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환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으로 다시 또 쏠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나 반도체 같이 수급이 한번 크게 들어왔던 섹터들, 이런 섹터들은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뭐 좀 더 길게는 2, 3주 정도 조정을 받다가 급격히 다시 또 들어올리는 그런 현상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쑥 살펴볼 거고요. 오늘 유달리 이제 제 눈에 이제 관심에 보였던 것들이 이재명 정책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먼저 한번 보면서 한번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가 이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뛰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그 종목들이 이루온 여기 ITI,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이제 선정을 해 놓았어요. 신흥종합개발은 요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선정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이 비대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비대면 경제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봐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의 어떤 정책 기조나 어떤 인프라를 여기 보면 인프라죠. 어떻게 보면 인프라입니다. 건설, 도로 뭐 이런 거 설치하듯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디지털 경제의 근반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의식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도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내년 3월쯤, 내년에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뭐가 있냐라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뒤져보다가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 이렇게 많은 어떤 거래 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차트의 모양으로 볼 때 이렇게 직전 고점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이 오픈 베이스하고 이루온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종목 ITI, ITI즈 이런 종목들인데 이건 약간 신규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거래량 많이 들어왔고 여기 전고점 있고 여기 직전 고점 여기 또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봐서 신규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계속 봐오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이 이렇게 등장하는 종목들 군 중에서 새로운 상승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요런 지점들 그리고 요런 지점들 28,000원 자 이런 거 조정이 온다면 바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1시경에 상한가 문을 닫았어요. ITI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갭 상승한다면 요런 꼬리 주고 아침에 툭 쳐올리는 그런 어떤 모습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또 고가 매물이 이렇게 살짝 있어요. 그죠? 이것도 뭐 일종의 어떤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매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루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루온이라는 종목은 과거에 이렇게 보면 최재형 관련 종목을 한번 엮였다가 지금 다시 이재명 후보가
저기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때 치고 올렸던 거래량입니다. 이 테마라는 게 참으로 웃긴 게 A 후보군에서 B 후보군으로 아니면 A 테마에서 B 테마로 옮겨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매매를 해보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A 어떤 테마에서 어떤 기대와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실적 상승이 받쳐진다면 이게 이제 상당한 거래량을 내뿜으면서 장대 연봉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장대 연봉이 거래량 실리면서.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테마의 주체가 조금 살짝 바뀌는 거죠. 이제 최재형은 아니고 이제 이재명 쪽으로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 테마 타고 가실 이론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픈베이스도 좀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고가에 털고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털고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을 이 종목에서 불러일으키면서 어떻게 하면 오를까라는 모멘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런 장기평 62평선,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이런 박스권 돌파 형태를 봤을 때, 이 하락폭이 큰 걸 감안해 보면 적어도 이렇게 상승해 줄 가능성은 아주 크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 적어도 이제 요 선까지 5천원 근방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이제 열려 있는 구간이 아주 크죠. 80%, 90%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거 그렇다고 80%를 다 먹는다는 거 아니죠. 자, 이런 어떤 구간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테마에 그리고 이재명 테마라는 아주 신선한 테마에 엮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감안해 볼 때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 보이죠? 이런 선. 요게 이제 엔벨로프 선인데 엔벨로프 선을 닫고 이렇게 살짝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건 좀 미약하죠. 이제 제가 통계를 이제 오랫동안 내보니 적어도 이렇게 빠졌던 엔벨로프 선에서 빠졌던 종목은 테마를 타고 수급을 여기 보면 이제 거래대금 싹 들어왔잖아요. 수급을 한번 실으면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 확률적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거로 생각할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점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받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지점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데 엔벨로프 선도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못하고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훅 빠지는 현상이 생겼죠. 자, 그럴 때 새로운 테마를 엮어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사례를 저는 많이 봤어요. 수년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4,500원에서 한 4,000원까지는 상승 구간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급등하고 그죠? 여기 급등하는 요런 급등들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며칠 쉬어요. 그죠? 며칠 쉬고는 다시 급등하죠. 그리고 여기도 쑥 올랐다가 며칠 쉬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르는 모습 보이죠? 항상 이런 모습 보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런 지점 중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머리 맞고 빠진 지점을 뚫게 되면 그런 지점을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자, 요런 현상들을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일단 지금은 큰 폭의 거래대금과 전 이렇게 매물대 박스를 돌파하는 어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승 추세에 한번 실렸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갭 상승하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꼬리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게 분 차트 놓고 이렇게 15분 차트 놓고 3호일선 매매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60선 근방입니다. 자, 60선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이 오른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쉬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쉬어갈 때, 요럴 때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에 사면 약간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내 자금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현상 생기지 않게 자, 떨어질 때 조금씩 분할해서 내 총 자금의 절대 3분의 1 이상을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매매 투자의 원칙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항상 투자를 하는데 그 어떤 종목에서도 3분의 1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10토막 내서 10분의 1씩 내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이루온하고 오픈베이스 이렇게 두 개를 정책, 이재명 관련 정책주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도 오픈베이스도 사실 저도 이제 여러 번 매매를 했었는데 최재형이라는 후보가 들어올 때 그 신선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관련주로. 이제 뭐 야권 후보에서 윤석열한테는 밀려버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이야기 밖으로 이제 밀려난 대통령 후보로서는 밀려난 케이스인데 지금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전략, 디지털 신세계 구축, 디지털 사업 활성화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엮였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반등을 해요. 근데 이제 요 종목을 보면 그보다 약간 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 큰 폭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쭉 하락했냐? 급격한 음봉을 보였냐? 그런 게 없어요. 없다는 거는 또 다른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세력들, 형님들, 주포들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 적어도 5천원까지는 상승폭이 열려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엔벨럽 선이고 그게 이제 직전에 이런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져야 할 지점에서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아무것도 없고 줄줄줄줄줄 빼는. 자, 이렇게 줄줄줄줄줄 빼는 거 있잖아요. 계단식 하락하는 거. 이게 이제 개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 40%가 빠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산다면 또 얼마가 오르냐면 여기 40% 오르는 건 또 금방이에요. 벌써 이미 그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어떤 박스권을 강하게 이틀 동안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도 1000억 이상 1740억 들어왔네요. 거래대금도 꽤 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데 살짝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추세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뭐 20%, 뭐 10% 이상은 수익 낼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매매에 한번 임해볼 생각이고요. 자, 이런 지점 거래량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거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런 지점에 이제 60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면 한번 매수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신혼종합개발은 우리가 이제 주택 그리고 부동산 쪽 관련 테마인데요. 이건 전통적으로 이재명 테마였고 우리가 이제 신혼종합 개발이라고 하면 이 정책 공약을 내는 후보들 있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근데 얘는 약간 카멜레온 같아요. 뭐 이재명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윤석열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게 이전 정부, 뭐 아직은 이전 정부 아니죠.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고 주택을 개발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팽배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이재명에게도 엮이고 윤석열에게도 엮이고 이렇게 같이 엮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호재를 아주 이렇게 많이 잠재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근 뉴스를 이렇게 신원종합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하루 전에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을 했나 봐요. 그죠?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이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상이 살짝 보여요. 그죠? 그 이전에는 또 그 이재명 테마에 또 살짝 엮였거든요. 약간은 색깔이 이 후보인가? 저 후보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호재를 동반하고 있고 거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이제 주로 관심 종목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5년 만에 오는 빅 이벤트 대선입니다. 대선. 그 대선에서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에도 이렇게 보면 자,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 4, 5년 정도의 횡보 구간을 뚫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뚫고 여기 거래량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거래량이죠? 자, 1년 전에는 이런 거래량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럼 이 거래량, 그리고 이 거래량, 자, 여기 있는 애들 다 뭐죠, 이게? 자, 저는 이게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들, 그리고 어떤 큰 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큰 손들은
하루 단타 아니면 이틀 단타 이런 게 아니라 몇 년을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엮이게 되면 대선이라는 5년 만에 오는 빅 이벤트에 엮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내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상당히 높은 고점에 있지만 여전히 정책 테마주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꾸준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또 윤석열에 한번 살짝 엮였네요. 그리고 이 종목은 보면은 이렇게 차트가 이뻐요. 이렇게 이쁘고 상한가가 전고점을 뚫고 나왔죠. 자, 이런 종목들은 직전 고점이나 어떤 직전 저항대를 이렇게 예쁘게 돌파하고 분차트 한번 보시면 아침에 그냥 9시에 그냥 바로 말아 올려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내일 상당한 폭의 상승을 주고 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운 좋게 뭐 이렇게 살짝 떠서 시작한다면 꼭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녀석들의 특징이 3일선 반등이 잘 나온다. 여기 이제 3일선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내일쯤 되면 여기 3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럴 때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종목들에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주로 매매하고 그런 종목들 옆에 근처에서 매매를 하고 그런 종목들을 주로 관심에 넣어 놓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볼까요? 여기 있는 이노뎁, MP, 맥스트, 펄서비어, 펄어비스, 자이언트 스텝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살짝 갔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상당한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여기 보면 이노뎁이 얘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현상, 요것도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죠? 돌파하면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직전 고점을 깨부시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도 항상 있어요. 전고점, 요 직전 바로 고점도 이렇게 살짝 깨고,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아, 이런 지점을 깨고 빠졌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그러면 이런 지점을 다시 한 번 더 매매를 해보고 이런 지점들을 공략을 해볼 거냐?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이게 전고점을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바로 날아가면 좋지만 여기 들어온 거래량들은 지금 여기에 몰려 있죠. 자, 여기서 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여기만 와라. 내가 본전에서 탈출하마. 엄청난 저항선의 역할. 여기는 지금 귀신들이 지금 잠재 있어요. 여기 뭐 출몰하는 구간이 귀신들이. 그럼 여기 살짝 오르면 여기서 다시 빠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강하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는 일시적인 저항선의 역할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샀다. 그러면 손절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지점을. 그런데 이 지점도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빠진다. 2, 3% 빠지면 손절하고 다시 또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노뎁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MP는 이제 그보다 먼저 올랐다가 먼저 이제 빠질 때 같이 빠졌죠. 이렇게 빠질 때 어디로 수급이 갔냐면 여기 있는 반도체 쪽으로 싹 가버렸어요. 예, 시장의 유동성과 돈들, 자금들이 여기로 싹 가버리니까 지금 벌써 일주일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럼 계속 빠질 거냐? 전 그렇게 안 봐요. 어느 정도의 하락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다가 어느 지점에서 번쩍 뛰어오른다라고 이제 저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급 들어온 애들 여기 보시면 여기 수급 들어왔고 여기 수급 들어왔죠. 자, 이렇게 수급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MP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 MP에 비해서 맥스트는 여기 있는 고점 맞고 많이 빠졌어요. 이게 얼마나 빠졌냐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보시면 30% 이상 빠져버렸어요. 자, 이런 현상도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꼭 학습해가지고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런 지역은 많은 거래가 여기 들어왔죠.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기 65,000원 근방이죠. 색깔을 잘 보이게. 자, 여기에 거래가 들어왔던 요런 지점들.
자, 이런 지점들 여전히 노려볼 만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사물선 매매를 기대하고, 근데 여기 또 살짝 오르긴 했네요. 그죠? 요 꼬리 주고 올랐죠. 근데 내가 그때 못 팔았다. 하면 이건 빨리 이제 손절을 하고 8만 원 같은 거 깨면 다시 매매할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리스크 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 잡고 있다가 고민하느니 여기서 잡았으면 벌써 15%가 빠졌네. 그럼 뭐 분할 매수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분할 매수해서 이제 원금 오면 반 덜어내고 나머지 반만 가지고 이런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죠. 자,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비중을 너무 많이 실기보다는 비중을 분할해서 나누어서 매수하는 거 하나, 또는 한 번에 매수했다면 조금 내가 8만 원이라는 지지선을 직전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다면 일단 손절하고 깨지면 다시 한번 밑에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맥스도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피로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일주일 이상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도 매물대가 있죠. 자, 그럼 이런 매물대들 이렇게 거래량 여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10만 원이라는 지점은 강한 지지선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줄 거냐? 안 빠져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샀다가 여기서 한번 사고 이렇게 분할해서 여기는 21선도 있잖아요. 그리고 15% 정도 빠졌다 하면 한 번 더 매수를 한다 해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걸 노려보는 게 어떤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할지 여기서 반등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이언트 스텝 전통적인 이제 상승 종목들 중에 하나고, 메타버스 대표적인 종목이죠. 여기서도 21선 근방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직전 고점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15%나 빠져야 여기까지 와요. 근데 지금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자리를 정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 그거는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다가 잠잠해질 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안 가지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손실이 25%, 30% 가면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손절해야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꼭대기에서 샀는데 지금 손절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지점에서 샀더라면, 사무일선 매매를 했더라면 이미 반등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하고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데, 여기 이겨서 반등할지 여기서 반등할지 여기서 반등할지 그건 우리가 귀신이 아니면 몰라요. 그리고 모른다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일부씩 분할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추세에 따라서 이게 오르는 추세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훅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너질 때는 거래량 뻥 터지면서 확 내려오는 이런 현상 보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위에서 한참 놀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두 달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다고요. 빠지는 듯 해도 다시 올라가고. 자, 그런 지점에서 서서히 팔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속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쪽으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가볍게. SK 하이닉스 보면 이렇게 이제 갭 상승 크게 하고 상단 조정 형태가 보이죠. 자, 이 오르고 위로 상승 수렴형 패턴을 보인다는 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조금 강한 게 아니라 이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반도체 쪽 섹터는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지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 매물에 저항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훅 빠지면 이렇게 머물렀던 구간, 자, 이런 구간은 상당한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제주반도체는 여기 이제 매물이 좀 상단에 있어요. 그죠? 이것도 같이 2, 3일 쉬고 있죠. 거래량 줍니다. 그죠? 거래량 주는 거 잘 봐야 돼요. 거래량 줄면 이런 지점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 나오는 거죠. 6천원 근방이네요.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전고점 뚫고 보통 이런 지점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반등 안 하고 7만원 부근 직전 고점까지 빠졌다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략은, 여기도 색칠 다 해놨네요. 할 수 있는 전략은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여기에 색칠을 해놓은 거는 직전 고점에 거래량 들어온 지점, 이런 지점을 지지하고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슬슬슬슬 빠지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기다가도 한번 푹 튀어요. 그죠? 한번 푹 튀고 다시 또 빠지고 이런 현상 보이기 때문에 근데 또 바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2차로 분할 매수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 아주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죠. KC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봐도 좋고 일봉으로 봐도 좋고 전고점을 뚫었고 요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조정하면 거래량 줄죠.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 준다는 거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신호인 거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거죠. 며칠 쉬어가는 거예요. 이게 3일을 쉬어갈지 하루만 쉬고 바로 갈지 일주일 정도 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요런 전고점 부분 그리고 요렇게 거래량 들어온 요런 지점들을 여기 요런 지점들을 염두에 두고 매수에 한번 매수를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전자홀딩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3월선에서 큰 반등이 한번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60일선 근방이죠. 이거 좀 지우고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 요게 이제 보통 60선에서 이렇게 잘 상승한단 말이에요. 15분 차트 60선이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번쩍 상승했죠. 이렇게 번쩍 상승하고 20% 정도의 구간을 주고 그럼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에서 이제 승률을 노리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이 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면서 며칠 동안 횡보를 하는 이런 구간.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서서히 매수를 하는데 그때 일봉 차트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준다 그럴 때 이제 종가에 한번 배팅하면 전고점까지 한번 노리는 그런 매매 한번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2,000원이라는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강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에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듭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재명 정책 테마에 엮인 아이들 그리고 애니플러스라는 아주 차트가 이쁜 수급 좋은 종목 그리고 반도체 섹터와 메타버스 섹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꾸준히 관찰하면서 향후에 어떤 움직임 보일지 한번 결과도 한번 더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 분할 매수하고 비중을 몰빵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 내서 내가 대박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 또는 투자를 해서 꾸준히 내 재산을 증식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